서사시 금강 신동엽. 서화 1. 우리들의 어렸을 적 황토벗은 고갯마을. 할머니 등 옆에 누님과 난 곧잘 파랑새 노래를 배웠다. 제 동생이 광주에 갔었다고, 그 무슨 한평 고구마 사건 그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그 못하게 돼서 그런 걸 목격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써갖고 그 기독교 회관에서 금요 기도회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알리려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저희가 6남매예요. 6남매인데 제가 5번째고 동생은 6번째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었죠. 근데 제가 특별히 우리 동생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을 보고 있으면 내 행복의 반이라도 얘를 주고 싶다.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동생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동생도 저한테 장난도 잘 치고 또 저한테 노래도 많이 가르쳐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운동가요 쪽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노래도 많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가 뭐 사회에 대해서 모르는 거라든가 또 무슨 상식 같은 것도 모르면 물을 수 있는, 1980년 이제 5월 그러기 전에 그 5월에 봄 해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랬을 때 그 데모를 참 많이 했어요. 나가서. 그때 서강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계를 전담하는 형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형사가 쫓아와서 못 나가게 하라고 그렇게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희 엄마한테 부탁도 하고 그랬어요. 야학을 했다고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들은 게 형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제 우리 동생이 그 신당동에 있는 형제교회에 나가니까 그 교회에 못 나가게 하라고 그렇게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 나가지 말아라고 또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그 말을 안 듣고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걔가 아마 그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걔를 마지막 본 게 5월 17일 날 아침에 마지막 봤어요. 5월 17일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밥을 먹고 걔는 나가고 저는 출근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5월 30일 날 그런 소식을 들었죠.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갔더니 그때 한 7시, 6시 반이나 7시 정도가 됐겠죠. 근데 저희 엄마가 거의 기진하다시피 하신 거예요. 옆에는 형사가 서 있고 두 사람이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의기가 죽었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기독교 회관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를 부축하고 이제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서울대 병원에 가서 그 안내에다가 물어봤어요. 여기 기독교 회관에서 떨어진 학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누구? 그러더니 영안실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안실로 갔죠. 그래도 엄마가 거기서 탁 바닥에 주저앉은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동생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5월 달에 나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누나 우리 교회 와 그랬어요. 근데 그게 5월 11일이었어요. 5월 11일 날 둘이서 같이 교회를 갔죠. 우리 누나를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거기 일어서서 소개를 하고 이제 김의기 선생 누나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 주일 날이 5월 18일이었어요. 5월 18일은 5월 17일 날 동생이 집을 나가고 예비검석이 됐기 때문에 집에를 못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5월 18일은 저 혼자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5월 25일은 제가 회사에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딱 2번 나갔는데, 그리고 그 주간에 금요일이 5월 30일이었어요. 5월 30일 날 동생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한 9시쯤 됐을 거예요.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런 소식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금요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김의기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어서 서울대 병원에 영안실에 있다 그러니까 금요기도회를 하시다 말고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김의기가 교회에서 맡아서 장례를 치러주게 됐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정신이 없어서 몰랐지만은 그때 장례를 치를 때 참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뭐 설교를 맡아주신 목사님도 못 오시고 뭐 그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다 겁이 나서 못 올 정도고 또 장례 예배가 있다는 걸 알린 전단지를 뿌린 학생이 뭐 경찰에 잡혀가고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고요. 장례식장에 온 사람보다 형사들이 더 많았다고 그때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저랑 엄마는 그땐 교회도 안 나갔을 때고 저는 교회 딱 2번 나간 그런 교인이었는데 어쨌든 교회의 모든 걸 맡기고 엄마랑 손을 꼭 잡고 우리 울지 말고 힘내자, 강하게 하고 있자 그러면서 덜덜 떨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이제 동생이 죽고 난 뒤에 모든 식구들이 다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내 동생이 왜 죽었는지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동생이 죽은 게 그때 제가 교회를 처음 다녀서 그런지 좀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목사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설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어떤 분이시길래 내 동생이 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그렇게 죽었을까 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에 정말 열심히 나갔는데 그래도 그게 너무 막 간절했어요. 갈급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전 예수님을 빨리 알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성경 공부하는 과정을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걸 해도 제가 성이 차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제가 성이 차지가 않는다니까 그러면 신학교를 가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됐다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동생이 죽고 난 뒤에 그런 결심을 했어요. 네가 이 어린 나이에 갔는데 네가 못다한 삶 내가 마저 살아줄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지금도 돌아보면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너무 부끄럽죠. 제가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시골 목회를 했었거든요. 20년 시골 목회를 했는데 우리 동생이 죽기 전에 한 2년쯤 전일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 엄마 나 신학교 가서 농촌 목회를 할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펄펄 뛰었죠. 무슨 소리냐고. 응? 무슨 농촌 목회냐고. 농촌에 가서 목사 된다는 거 말이나 되냐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고 난 뒤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농촌 목회 꿈도 있고 저희들이 목회한 곳이 시골인데 시골 중에서도 아주 강원도 정선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례비를 5만 원을 받고 4년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돌미나리라고 묵은 논에 돌미나리가 쫙 깔려 있는데 그거를 거의 뭐 몇 가마니는 먹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 전도사님 사모님 돌미나리 씨를 말리려나 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형편이 참 그랬어요. 가끔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박히게 한 거는 제 동생 때문이죠. 그리고 야 네가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오게 했구나. 너가 아니었으면 난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이 죽음이 살아나는 것보다, 죽음이 알려지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거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용기가 있었잖아요. 그 용기 있는 사람의 그 용기가 처음 내기가 참 어려운데, 전 동생이 참 자랑스러운 게 그런 용기를 냈다는 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거를 밝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 고마워요. 근데 아직도 그냥 지역 감정도 남아있고, 좀 이렇게 갈라진 게 좀 합해지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합의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그 물러듯이 흐르고 서로 막힌 게 뚫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5.18이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5.18을 기념만 하다가 끝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건 기념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함께 살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 동생이 원하는 세상도 또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도 서로 그냥 탁 터놓고 서로 뭐 갈등을 키워가면서 서로를 물어뜯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기야, 잘 있었어? 내가 그때 25이었는데 지금은 65이다. 네가 못다 산 삶을 내가 살아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 되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너 만났을 때 덜 부끄러우려고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너 만났을 때 누나 애썼어, 그만하면 됐어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 너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지만 이 달라진 삶이 참 고맙다. 열심히 잘 살다가 너 만나러 갈게. 그때까지 잘 있어.